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지리 선생님, 지리는 빡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1강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2강,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이고요. 함께 하나하나씩 재미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죠. 지구본을 쭉 둘러보다 보면은 정말 많은 나라들이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의 영역을 가지고 지금 주권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영역 국가들이 어떻게 영역을 범위를 짓는지, 어떻게 이제 구분을 짓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리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추억의 놀이를 아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어린이들이 있죠. 이 어린이들이 여기 지금 다 돌멩이를 가지고 있어요. 돌멩이를 핑 손가락으로 튕겨서 넓은 곳으로 넓게 더 퍼져나가면서 쭉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바로 이제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될 수 있겠는데 이 게임을 하는 목적이 뭐였나요? 그렇죠. 땅을 얼마나 누가 제일 많이 가질 것인가가 이 게임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와 국가들끼리 자신의 영역을 더 크게 가지려고 하는 모습과 좀 닮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서 이 사진을 먼저 넣어보았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런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와있는 목차를 중심으로 보시면요. 일단 네,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 영토 단원에서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 수역 이렇게 4가지 항목들을 각각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함께 올려놓은 학습지가 있습니다. 이 학습지를 먼저 출력을 하시거나 저장을 하셔서 학습지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학습지 빈칸들이 사실은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주시면 완벽한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영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네,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역이라 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국,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통과 허락을 받아야 해요. 허락을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주권이라고 한다. 이 정도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 수역 이렇게 이제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단연 영토입니다. 영토를 먼저 알아야지만 영토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영해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영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영해와 영토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영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묶여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경제적 권리만 인정하는 구역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영역이 쭉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헌법에서 그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라고 하는 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문구를 여러분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또 음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네, 우리나라 영토를 지도상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적혀있는 지금 두 덩어리의 국가가 한반도 안에
들어가 있죠. 한반도 전체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뿐만 아니고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그리고 남해안, 서해안 쪽에 있는 많은 섬들, 그 부속 도서들도 모두 영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데 전체 면적으로 따지자면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한만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적만 본다면 북한 쪽이 남한보다 조금 더 넓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토의 지금 범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요. 영해 설정 기준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애니메이션과 도형을 넣어서 막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씩 따라오면은 이해가 쏙쏙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해 설정 기준도 역시나 영해 및 접속 수요법이라고 하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법에 제1조에 보시면은 영해의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서 그 바깥쪽 12해리 선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12해리죠. 12해리. 그래서 12해리라는 지금 숫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금 약간 열어놓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포인트, 바로 요 단어가 있어요. 제2조에는 영해 기준선, 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장에서 줄을 섰을 때 기준하고 손을 대죠. 그 기준하는 선이 바로 기준선, 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선은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해안의 저조선. 그런데 이 해안의 저조선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천천히 꼼꼼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의 저조선이라 하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어요. 첫 번째, 나 육지가 나왔어. 육지가 지금 있는데 이게 바닷가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쭉 차오릅니다. 물이 차오른다. 달이 차오르지 않고 물이 차오르는데 물이 쭉 차오르다 보면은 사실 서해안 쪽, 여러분 대천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인천 쪽 바다 쪽을 가보면은 굉장히 바닷물의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지금 차 있으면 좋을 텐데 얘가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차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쭉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쵸. 네, 우리 물이 쭉 들어오는 거 밀물, 물이 쭉 빠져나가는 거 썰물, 밀물, 썰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밀물, 썰물 중에서 그렇다면 해안의 저조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요? 해안의 저조선이라고 얘기하니까 과연 A일지 B일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3초 뒤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3, 2, 1, 땡. 네. 그쵸. 정답은 바로 B가 됩니다. B. 네, B가 바로 해안의 저조선이 되고요. 이것의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는 최저조위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최저조위선, 이 바로 해안의 저조선과 같은 말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썰물 때, 물이 쑥 빠져나갔을 때의 해안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쭉 그려진 요 해안선들이 바로 최저조위선이 되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해안의 저조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해안의 저조선 즉 최저조위선이 되겠고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선이라고 했죠. 아까 기선, 기준이 되는 선, 기선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선,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그 통상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너럴리 쓰이는 기선, 통상 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상 기선은 어디서 쓰이는가? 바로 여기. 네, 여기 라인. 보이죠? 네, 여기 동해안 같이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진 경우에 이때는 해안의 저조선을 통상 기선으로 쓰고 있다. 특히 최저조위선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정리했냐?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안의 저조선이라는 것은 최저 조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 기선을 씁니다. 라는 것 두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또 숨어 있어요. 지금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법 자체, 법령 자체가 기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은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바로 여기에요. 동그라미 2번. 제2조의 동그라미 2번은 2항을 보시면은 지리적 특수 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선기선이다. 직선기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기선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아까 우리가 법령을 보시면은 지리적 특수 사정이 있는 수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지리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수역은 어떤 수역인가를 정리를 해야겠죠? 이것도 역시 선생님께서 애니메이션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육지가 있어요. 육지가 있으면은 당연히 바다가 쭉 올라오겠죠? 바닷물이 올라와 있는데 요때 육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섬이 있는 거예요. 섬들이 쭉쭉쭉 많이 있는 서해안이나 남해안 지역 이런 곳들을 지금 봅니다. 그러면 이때 과연 우리가 최저 조위선 이 통상 기선을 어떤 기선으로 기준점으로 설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기에는 섬이 앞에 있어요. 기선보다. 그쵸?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땅 따먹기 할 때 어때? 땅 따먹기 할 때 땅이 넓어져야 좋은 건데 여기 통상 기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땅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껏 욕심을 내서 섬 앞에다가 그려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섬 앞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 앞에다가 띵 하고 직선기선이라는 것을 그립니다. 직선기선이 바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직선기선을 따라서 앞쪽 12해리 부분을 영해라고 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직선기선이 있을 때는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섬을 뭐라고 하냐? 얘는 이렇게 또 어려운 이름 붙여줬어요. 그래서 최외곽도서라고 해서 가장 바깥쪽 외곽에 있는 도서, 섬을 도서라고 얘기를 하죠. 북 아닙니다.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그래서 최외곽 도서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직선을 그었다. 직선기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어가 있어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지와 섬 사이에 또 요 물들이 있잖아요. 바닷물들. 요 물들을 뭐라고 하냐? 얘네는 내수. 안 내자를 쓰고요. 물 숫자. 여러분 다 아는 한자죠. 그래서 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즉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 같은 경우에는 섬이 많거나 해안선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 이런 직선기선을 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기 지도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황해안과 남해안 쪽에 쭉 복잡한 해안선 그리고 섬이 많은 요 해안선에서는 직선기선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깔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영해 기선도를 총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마지막 하나만 더 강조할 게 있어요. 차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배웠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동해안 쪽 쭉 단조로운 해안선을 따라서는 주로 통상기선을 쓰고 있다라는 거 정리했고요. 그다음 서해안과 남해안 쪽에 복잡한 해안선, 섬이 많은 해안선들을 따라서는 제일 바깥쪽 섬들을 쭉 연결해서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해안선을 영해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여기 잠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대한해협이라고 부르는 요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요 부분은 지금 영해선이 굉장히 짧게 그려져 있어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영해가 훨씬 좁은 지역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 여기는 쓰시마가 있어요. 지금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일본의 소유의 영토로 지금 들어가 있는 여기 대마도 쓰시마가 있기 때문에 요 대마도를 기준으로 또 쭉 이렇게 영해를 그리겠죠. 일본에서는 또 우리도 여기서 영해를 쭉
설정했을 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다, 너무 겹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양보를 하자. 그래서 각각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가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만큼만 0해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0해를 한 큐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한 장에 한눈에 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또 공부를 돕기 위해서 한 큐에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제일 계속 봤던 지도죠. 이 지도를 정리를 쭉 할 건데 첫 번째, 통상기선에서 썼던 경우 정리할 수 있겠죠. 통상기선에서부터 12해리를 설정하는 0해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는가? 일단 세 군데 지역을 크게 대표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해 대부분 지역들이 다 통상기선에서 12해리를 씁니다. 그리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 너무 중요해요. 얘는 자주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갈게요. 직선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쓰는 곳들은 어디가 있는가? 여기도 세 군데 지역을 선정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황해, 그 다음 두 번째 남해 지역들. 이 황남해 너무나 이해하기 쉽죠. 네, 너무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또는 섬이 많은 곳들,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직선기선을 쓰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동해 일부분이 또 직선기선을 쓰고 있다라는 거 좀 포인트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선기선이긴 한데 직선기선에서 3해리만 딱 적용하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그쵸, 바로 대한해협. 해협. 대한해협. 네, 대한해협은 너무 좁기 때문에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만 쓰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색깔을 쭉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잠깐 동해 일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직선기선을 활용하는 곳 해서 동해의 두 군데 지역을 제가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어디냐? 네, 영일만 그리고 울산만에 해당되는 곳들인데요. 영일만은 포항시에 들어가 있고요. 경북 포항시에. 그다음 울산만은 그쵸? 울산만이니까 울산광역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만, 울산만을 보면은 여러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공통점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움푹 들어가 있다거나 또는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동해안 같은 경우는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영일만과 울산만은 좀 이상하게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들만큼은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땅 따먹기를 하는 심정에서 조금 더 영해를 확장시켜 보고자 여기서는 이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곳들을 이어서 직선기선을 쓰고 있다. 그래서 영일만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울산만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 바깥쪽으로 12해리를 0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영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끝냈어요. 영역에 대해서 정리를 끝냈다면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오늘의 내용은 끝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함은 지금 영어로 굉장히 유창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xclusive Economic Zone 해서 EEZ라고 보여져 있는데요. 이 EEZ가 뭐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이 있고요. 대한민국 황남 동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해는 상당히 좁아요. 왜냐면 12해리만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국가들에게 조금 더 경제적 권리를 준 거죠. 그래서 영해 기선으로부터 우리 아까 배웠던 통상기선, 직선기선,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200해리, 12해리 아니고 200해리까지 쭉 설정한 다음에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뭐였어요? 우리 영해였죠. 그래서 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88해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배타적 경제수역 EEZ 구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에서 뭐가 좋으냐? 바로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권리라고 하면 무엇이냐? 자원 탐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업 활동이 되고요. 인공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두바이 인공섬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국의 행위도 역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영해가 아니잖아요.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도 이렇게 너희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박과 항공기, 운항 등의 자유가 보장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배가 지나가거나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그냥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국제해양법 조건을 해치지 않는 한 그냥 우리에게 뭔가 막 갑자기 막 포를 쏜다거나 막 공격을 한다거나 물건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 그냥 지나가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항 등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어떤 지역이다, 구역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지도상에서 조금 이상한 곳들이 있어요. 지금 황남동해에 보시면은 색깔별로 지금 한중 잠정조치 수역, 그리고 한일 중간 수역해서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무엇이냐? 바로 한일 어업협정과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역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과 지금 중국, 대한민국과 일본은 지금 좁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이 바다들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200캐리씩 빡빡 하다 보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겹치는 분들 어떻게 할까? 우리 막 네 거야 내 거야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 사이좋게 나눠 갖자. 라고 하면 좋았겠지만 사이좋게 함께 쓰자라고 해서 어업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곳이 뭔가요? 이름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 일본과 한국이 함께 맺은 어업협정으로 만들어진 수역이 한일 중간수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이제 한중일 각국으로부터 200캐리가 겹치는 부분으로서 함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슬픈 사실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기 잘 보시면은 여러분 한일 중간수역 안에 한일 중간수역이 있고요. 한일 중간수역 안에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는 통상기선이었나요? 직선기선이었나요? 기억나나요? 방금 배웠는데 독도는 통상기선을 쓰고 있죠. 그래서 독도를 기준으로 12해리 삥 돌려서 여기 12해리까지는 독도, 우리나라의 영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해리 바로 벗어나는 순간 한일 중간수역인 그래서 일본 어부들도 뭐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해리 바로 바깥쪽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좀 안타까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서 이여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여도는 영토다, 영토의 최남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여도가 먼저 섬인지부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여도는 과연 섬일까요? 이여도는 섬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우리나라의 국토 최남단은 바로 마라도이죠. 마라도에서도 이여도는 무려 149km나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여도는 뭐냐? 이여도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여도는 수중암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돌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이 돌 덩어리, 커다란 돌 덩어리 위에다가 이렇게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놓은 곳이 이여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여도가 과거에는 파도가 칠 때마다 찰싹찰싹 할 때마다 이 암초가 보이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희망의 땅, 그런 인지가 되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여도는 어쨌든 섬이 아닌 거죠. 섬이 아니다 보니까 이여도는 영토가 될 수 없고 이여도를 기준으로 뭐 영해를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었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 영역에 대해서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 이여도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we can do this.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또 우리가 다 떨어져서 각자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울 테지만 제가 준비해 놓은 학습지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또 마지막 정리해 놓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지금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고
이제 학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과 함께 볼 날을 기대하면서 더 재미난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